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미집. 제가 앞서서 깔았습니다.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이것도 보스턴 1947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본 거예요. 네, 피곤한 상태에서 1947을 봤어. 근데 또 피곤한 상태에서 거미집을 본 거야. 네, 그런 그런 상태였다는 걸 정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중에 VOD 나오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평가가 다시 달라지면 다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자, 거미집, 감독 얘기예요. 김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가 다 찍혀 있었어. 근데, 마지막 엔딩을 바꾸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이제 그 시대에는 검열을 하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검열을 하고 만들었는데, 다시 영화를 수정하려고 하니까는 검열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고 세트도 다 망가져 있고 근데 다시 찍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억지로 찍는 그 소동극을 다룬 게 거미집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우리가 보는 영화가 있고 극 중 극 안에 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섞여서 나오면서 교차 편집을 보여주고 있죠. 극 중 극이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화가 나왔다가 또 극 중 극이 나왔다가 또 우리가 보는 영화가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동극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영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제 인상 첫 번째는 웃겼어요. 제가 초반 10분에 저를 끌리게 했던 거는 일단 웃음 포인트.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영화를 많이 패러디하고 있고 그 패러디하는 것을 너무 웃기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연기가 이랬잖아요. 안녕 밥 먹었어? 라고 한다면은 연기를 옛날에는 안녕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의 연기를 그 당시에 했잖아요. 그런 연기들을 정말 잘 패러디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정말 감명받았던 게 오정세 배우. 아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뭐 신성일 씨 같았어. 막 잘 있었나? 막 이런 거. 그래 임원희 씨가 옛날에 했던 그런 연기들을 여기서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찍는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좋았어. 나는 영화인이었고 영화 유튜버를 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이야기를 다루고 저에게는 70년대 80년대 이 한국 영화의 세계는 정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었어. 그것도 끌렸고 그리고 이 소동극이라는 게 웰컴 투 맥도날드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이런 식의 소동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동극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한 30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진짜 거의 야, 이거는 걸작이 탄생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30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야.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달라지죠.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많이 미안하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는데 또 재미없다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30분 이후부터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깊이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깊이감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 영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7, 80년대의 영화를 연출하는 것 그리고 영화 이야기, 극중극 그리고 그들의 연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뭘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따로 논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개그는 개그끼리 극은 극끼리 영화는 영화대로 흘러가고 이게 다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어요. 갈피를 못 잡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고 제가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그건데 제가 피곤했으니까 연결을 못 시켰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극 중 극과 그 극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야기가 다 따로 놀고 그 극중극이 자꾸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극중극 나오고 영화가 흘러가고 또 극중극 나오고 영화가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번갈아가면서 가는데 이 극끼리도 붙는 느낌이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영화 안의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 제가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극중극이 어떤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는 거지? 파악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 최종 목적이 안 보이긴 했죠. 그건 공감합니다. 한번 잘 웃고 나오긴 했는데 그 이상의 깊이는 그래요?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반응이 별로였어요. 오, 그래요? 나랑 비슷한 생각이 다 갖고 있네요? 감독이 영화를 만들까지 열정, 고난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정 고난. 저도 두 번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잘 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영화가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영화는 메시지가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메시지가 없어도 재밌는 게 맞거든요. 어떤 영화는 메시지가 있음으로써 영화가 깊이감이 생겨요. 근데 어떤 영화는 메시지가 없어도 그 볼거리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미집은 제가 착각한 걸까요? 김지훈 감독이고요. 그리고 70년대 영화를 얘기하고 있고 극중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없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는 포인트가 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두 가지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 하나는 메시지가 없는 영화. 둘 다 좋은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보면 볼수록 메시지가 없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실망감이 너무 큰 거야.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영화가 실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는 그냥 이미지로만 가면 안 돼. 아무것도 깊이가 없으면 안 되는 영화인데 깊어감이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실망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막장 드라마 같긴 한데 흐름 잡기는 힘들 수 있죠. 근데 오정서 배우가 힘들어서 짜증낼 때 영화 속에서 했던 제스처를 그대로 한다던가 형사역 배우가 형사처럼 행동하다가 끝나니까 그냥 관심도 없는 부분 같은 게 영화랑 극중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잘 묘사했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창작의 고통을 깊게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 앙상블 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평론가랑 싸운 거나 특정 장면을 다시 찍고 싶어 하는 게 임랑 내시고 혹평받고 다르게 편집받았던 개인적인 일이 반영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단 재미 포인트를 하나 잃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임랑을 찍었던 김지훈 감독과 이번 거미집을 찍었던 거미집과 연결을 전혀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의 영화 역사를 이 영화 안에 투여하고 싶었는데 저는 반영을 못 시켰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생활적인 것도 모를 뿐더러 이 작품이 비슷한 만약에 이 거미집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연결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장르의 극중극을 보여주다 보니까 연결을 아예 못 시키겠더라고. 그러니까 극중극에서는 되게 막장 드라마가 펼쳐잖아요. 근데 김지훈 감독 영화 중에서 막장을 다뤘던 영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연결이 됐으면은 내가 잘못 본 걸 수 있는데 제가 그 피곤한 상태로 봤을 때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됐어. 임랑도 연결이 안 됐고요. 조용한 가족도 연결이 안 됐고 김지훈 감독의 영화 역사 제가 잘 몰라서 연결이 안 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투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김 감독이라는 사람이 김지훈 감독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오히려 봉준호 감독이 더 느껴졌어. 얼굴의 그 표정이나 그 묘사가 오히려 봉준호 감독이 더 닮았다고 생각했지 김지훈 감독이 막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걸 저는 놓치고 간 것 같아요. 그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영화사를 제가 잘 모를 뿐더러 그거와 연결도 못 시키겠고 그리고 이 영화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현대에서도 일어나는 영화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특출난 뭔가도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다시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검열이라는 건 되게 신기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의 영화판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없다? 왜 그 시대로 갔을까? 김지훈 감독은 그 정도는 표현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못 본 건가? 다시 봐야겠다. 너무 피곤해서 못 봤나 보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범도는 메시지 없으시도 재밌죠. 맞아요. 저는 메시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영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선입견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김 감독은 이름만 보면 김기현 감독님 오마주인 줄 알 텐데 오히려 감독님 본인 오너키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단 개인사들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이입을 못했어요.
자신의 창작 열정이나 아이디어가 스승의 시나리오를 훔쳤던 죄의식에서 비롯됐음을 깨달았을 때 허망한 그런 것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창작 열정이 사실 자신의 경험과 죄의식이 있었다는 부분. 그런 거는 사실 재밌는 부분이죠. 재밌는 부분이죠. 로튼 토마토에서도 처음엔 썩토더라고요. 해외 사람들은 역시 역사를 모르니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댓글에 달린 거 보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이걸 또 세대 구분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들고 이때 영화 시대를 더 공감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 기분엔 그랬습니다. 정우성 배우가 올해는 카메오 맞아요. 예, 이번에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올해는 정우성 배우가 진짜 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열정을 정말 태우더라고요. 영화 배우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렇고 거미집은 그런 의미로서는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문과보다는 이과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문과를 나왔음에도 저는 수학을 더 잘했고요. 제가 뭐 성향 그 MBTI 이런 걸로 봐도 저는 좀 이과적인 좀 느낌이 있어요. 좀 계산적이고. 근데 계산적으로 거미집을 본다면 좀 재미가 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거를 문과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영화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원래 좋아해야 되는 영화인데 좋아하지 못한 영화가 되었고 좀 변종 같은 영화다. 그러면서 다시 제 컨디션일 때 다시 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되게 여러분들 성향과 제 성향이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성향과 제 성향이 이번 달랐단 말이야. 제 탓인 것으로. 네, 제 탓인 것으로 이번에 결론을 내면서 반성하면서 다시 영화 유튜버로서 좀 자격이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상태로 보러 갔던 노력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